안녕하십니까. 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세별입니다. 지금 시각은 2020년 9월 10일 밤 10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촌철살인으로 자주 우리에게 웃음을 주는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추미애 장관을 향해서 시를 하나 지어서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네, 제목이 저렇습니다. 여법장 추미애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 추미애에게 보내는 시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사실 저 제목과 형식을 어디에서 빌려온 것이냐면 고구려의 을지문덕 장군이 수나라와의 전쟁 과정에서 수나라 군사 지도부에게 보냈던 편지가 있습니다. 삼국사기에 실려 있는데 제목이 여수장 우중문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수나라 군대를 굉장히 띄워주고 칭찬하는 듯 보이지만 사실은 그들을 굉장히 조롱하는 이런 내용의 시였습니다. 거기서 제목과 형식을 빌어온 것인데요. 한번 진중권 씨가 쓴 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귀신 같은 꾀로 친문을 등에 업고 신묘한 꼼수로 검찰을 장악했네. 개혁에 이긴 공이 이미 높으니 만족함을 알았으면 물러나기 바라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것을 을지문덕 장군의 그 원시와 비교하면 굉장히 재치가 있는 글인데, 자, 원래 그 을지문덕 장군의 여수장 우중문 시는 살수대첩 직전에 이 수나라 군에게 보내어진 시입니다. 당시 수나라는 굉장히 오랜 전쟁 때문에 엄청나게 지쳐있던 상태였고 식량이 부족해서 굉장히 굶주린 상태였는데, 자, 그때 수나라 군대를 굉장히 놀리듯이 보낸 편지였습니다. 그 시 내용을 잠깐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신통한 계책은 천문을 헤아리며 묘한 꾀는 지리를 꿰뚫는구나. 싸움마다 이겨 공이 이미 높았으니 족한 줄 알아서 그만둠이 어떠하리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그대로 굉장히 패러디해서 추미애 장관을 향해 이렇게 글을 쓴 것이죠. 자, 을지문덕 장군이 이끄는 고구려에 대패했던 이 수나라는 이 살수대첩을 기점으로 나라가 아주 쇠락하기 시작해서 결국에는 망하게 되는데요. 어쩌면 뭐 그런 배경까지 노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무리하게 고구려에 대한 침공을 감행했던 수나라처럼 무리한 행태를 반복해왔던 문재인 정부가 이 추미애 논란을 기점으로 뭔가 쇠락의 길을 걷는 것 아니냐, 이런 것까지 예상하게 만드는 굉장히 뭔가 재치가 있는 이런 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페이스북 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네티즌들이 아주 뭐 기가 막히다라는 이런 칭찬을 보내고 있는데요. 자, 진중권 교수 페이스북에 이 추미애 아들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연일 글을 올리고 있는데 그 글을 중심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조국 사태와도 참 많이 닮아 있는데요. 조국 사태 때에도 조국을 참 무리한 논리로 엄호했던 이런 조국 수호대들이 있었죠. 지금 추미애 장관 이 논란에 있어서도 여당 의원들이 연일 말을 쏟아내고 있는데 말을 하면 할수록 정말 국민의 조롱을 사고 있습니다. 지난 조국 사태 때 조국 수호대의 역할을 톡톡히 했었던 더불어민주당의 김남국 의원은 이번 사안에 있어서도 굉장히 논란을 부른 말들을 많이 했죠. 대표적으로 야당에 군 미필자가 많아서 군 내부 사정을 잘 모르고 무리한 정치 공세를 펼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말과 다르게 오히려 군 미필자는 야당보다 여당이 훨씬 많았습니다. 민주당이 34명이었고 국민의힘은 12명에 불과했죠. 자, 이후에도 추미애 장관을 엄호하기 위한 여당 의원들의 참 무리하고 참 황당한 발언이 계속 이어졌는데요. 자, 8일에는 정청래 의원, 식당에 가서 김치찌개 빨리 달라고 하는 게 청탁이냐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9일에는 우상호 의원이 카츄샤는 원래 편하기 때문에 논란 자체가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10일에도 장경태 의원 그리고 설훈 의원이 또 황당 발언을 이어갔는데, 자, 이러다 보니까 글쎄요, 뭐 민주당은 요일별로 순번 정해서 뭐 한마디씩 하기로 정한 것이냐, 누구 하나 죄송하다는 인간이 없다, 적당히 좀 하라
라는 이런 분노의 댓글들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자, 10일에 있었던 황당 발언, 이 발언에 대해서 진중권 씨가 또 재미난 코멘트를 했는데, 자, 누구의 발언이 문제가 됐느냐? 자, 먼저 설훈 의원입니다. 자,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서, 자, 이 추 장관 부부 중 한 사람이 국방부에 민원을 넣었다라고 하는 이 국방부 내부 문건이 공개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죽하면 민원을 했겠나라고 이런 감싸는 발언을 한 것이죠. 당대표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냐? 정식 절차로 한 게 아니냐? 다리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 본인이 어떻게 민원을 낼 수 있겠냐? 절차의 하자가 없으니 시비를 걸 일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 발언은 즉각 역풍을 불러왔는데요. 오죽하면 왜 그게 당신들 집단에만 적용되나? 뭐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다. 이런 비판 댓글이 많았습니다. 자, 같은 날 민주당의 초선 의원인 장경태 의원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청탁이라고 말하긴 어려울 것 같다라고 하면서 그렇다면 아예 연락을 두절하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단절하고 살아야 하는 것이냐라는 굉장히 극단적인 비약의 말을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보좌관이 대신 전화를 해서 병가 연장을 문의한 것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치인을 엄마로 둔 아들의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도 있었지 않았겠느냐라는 이해해야 된다라는 이런 발언이었습니다. 아니, 당장 이런 반응이 나오죠. 아니, 누가 부모 자식 인연을 끊으라고 한 것이냐? 힘이 없어서 부탁도 못하는 부모는 자식과 관계를 끊으라는 거냐라는 이런 조롱이 나왔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페이스북에 글을 이렇게 남겼습니다. 민주당 사람들은 부정청탁 없으면 부모 자식 관계가 유지가 안 되나 봅니다. 표창장 위조 없이는 모녀 관계가 유지 안 되고 인턴 증명 조작 없이는 부자 관계가 유지 안 되고 그쪽 사람들은 가족 관계 자체가 부정으로 이루어진 집단인가 보죠. 부정을 안 하면 바로 가족 관계가 단절되는 이 지금 조국 가족과 이 추미애 가족을 함께 지금 싸잡아서 비꼬고 있는 이런 글이죠. 네, 역시나 정청래 의원의 김치찌개 발언에 대해서도 이렇게 코멘트했습니다. 민주당 사람들은 평소에 식당에서 김치찌개 시켜 먹듯이 청탁을 하나 보죠? 하여튼 잘못을 해놓고도 절대 인정을 안 해요. 대신 잘못이 아니게끔 낱말을 새로 정의하려 들죠. 청탁이 재촉이 됐으니 재촉은 청탁이 돼야겠죠. 그러니까 말의 뜻을 바꿔버린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어떤 예를 들었냐면 가령 가을을 재촉하는 비가 아니라 민주당 사람들에 의하면 가을을 청탁하는 비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글을 쓰고 있습니다. 사회를 혼탁하게 만드는 자들은 먼저 언어부터 혼란시키려 하죠. 자, 그러면서 진중권 씨 또 다른 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사람들 이해를 못하겠어요. 비리는 어디에나 있을 수 있습니다. 비리는 나쁜 것이지만 그보다 더 나쁜 것은 그 비리를 비호하는 것입니다. 비리는 규칙을 어기는 것이지만 비리를 옹호하는 것은 규칙 자체를 무너뜨리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비리를 옹호하려면 일단 사실을 왜곡해야 합니다. 그러니 궤변과 거짓말을 늘어놓을 수밖에 없죠. 그 결과 언어가 혼란해지고 상식이 왜곡됩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역시 정의의 기준이 무너진다는 데 있죠. 이는 계층 간의 심각한 불신으로 이어집니다. 엎질러진 물을 주워 담을 수 없듯이 저질러진 비리를 없었던 것으로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민주당 사람들은 매번 이 미션 임파서블을 수행하려 해요. 옛날 새누리당 전 대표인 이정현 씨 KBS에 보도 청탁했었지요. 이번에 판결 나오자 세월호 유가족에게 겸허히 사과했습니다. 그게 이미 저질러진 비리를 처리하는 올바른 처리 방식입니다. 비리를 저질렀어도 처리를 제대로 하면 용서를 받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더 큰 지지를 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민주당은 지금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죠.
비리, 이미 저질러진 비리를 옹호하려다 보니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황당한 발언들이 연일 쏟아지고, 네, 청탁을 그냥 재촉으로 만들어버리는 이런 언어 혼란이 나오고, 사실을 왜곡하고, 네, 또 서울 동부지검의 검찰 수사가 이해할 수 없는 수준으로 지연되는 사이에 아주 핵심적인 증인들의 진술이라든가 핵심 증거들이 누락되어 버리고 사라져 버리는 이런 이상한 일도 보고 있습니다. 가장 정의로운 사람이 앉아야 할 법무부 장관, 네, 두 사람에 의해서 굉장히 얼룩져 버렸죠. 네, 좀 부끄러운 짓을 부끄러워할 줄 아는 좀 이런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